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 단속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단속 집행이 법적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인 마운트 사이나이가 주요 보험사인 앤썸과 3년 계약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 삭감 여파로 재정 압박이 커진 전국의 일부 병원들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하원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 한 해를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해로 공식 선언하고 17개 부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개인 대출 이용률이 8년 새 7%포인트 급증한 가운데 신용카드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가 합법인지 뉴욕과 뉴저지 현행법을 확인했습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를 향해 민주당의 잠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조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한 여성 뒤에 접근한 남성이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교통 단속을 받은 한 남성은 경찰을 상대로 협박 전화를 했다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 단속이 법적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유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미네소타에서는 지방 검찰이 아이스 요원들을 납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아이스의 단속 활동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미시민 자유연맹 ACLU 뉴욕 지부와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법률구호협회는 뉴욕 이민자 8명을 대신해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일대에서 체포된 비시민권자는 2,888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6개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고들은 히스패닉으로 보이거나 스페인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브 밀러가 지난해 5월 국토안보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홈디포와 세븐일레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단속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민자를 넘어 미국 시민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아이스 요원들은 미네소타 세인트폴 자택에 영장 없이 진입해 흠온계 미국 시민 청리 타오를 속옷 차림으로 영하의 날씨 속에 끌어냈습니다. 요원들이 찾던 대상 중 한 명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타오는 정가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램지 카운티 검사장 존체는 13일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납치, 불법 침입, 불법 감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국토안보부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대배심 소집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인종 프로파일링과 납치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미네소타 기소 검토는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방당국이 연방요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연방우위 원칙에 따라 주검찰이 연방요원을 실제로 기소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들의 결과가 향후 연방 이민 집행의 범위와 요원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인 마운트 사이나이가 주요 보험사인 앤썸 블루 크로스 블루실드와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3년 계약으로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다시 병원과 의료진을 보험 적용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 여파로 재정 압박이 커진 뉴욕과 뉴저지 일대 일부 병원들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병원들도 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대형 병원 시스템인 마운트 사이나이 헬스와 주요 보험사 앤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가 계약을 복원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앤썸 보험사는 앞서 마운트 사이나이 측과 협상 결렬로 인해 올 초부터 수개월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병원이 과도한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병원 측은 보험사의 지급 지연과 환자 보호장치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던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 약 9천 명의 의사와 병원 시설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되면서 수십만 명의 환자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앤썸 가입자들은 기존 병원을 이용할 경우 높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일부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병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측은 진료 접근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퍼블릭 시티즌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원빅 뷰티풀 빌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 예산 약 9,110억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이 의료 보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전국적으로 146개 병원이 폐쇄 또는 서비스 축소 위험에 놓인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는 특히 영향이 큰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뉴욕주는 재정 위험 병원이 45곳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퀸즈, 자메이카 하스피럴,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럴, 엘머스트 하스피럴 등 한인 이용이 많은 병원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저지시티 메디컬 센터와 클라라 마스 메디컬 센터 등 12개 병원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 폐쇄 또는 서비스 축소 위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이번 예산 삭감이 병원 운영뿐 아니라 지역 의료 접근성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온 대사 공백이 해소될 전망인 가운데 정치인 출신 인사 발탁을 두고 한미 외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한국계 정치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명 사실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 대사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던 한미 외교 채널이 정상화되며 소통 강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약 50년 만에 미국을 대표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 성격의 인사가 될 거란 평가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위원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는 약 600표 차로 낙선했지만 그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공화당 정치인으로 연이어 선거 승리를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는 1992년 LA 폭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공화당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공감하며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도 맡은 바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물로 한국 관련 현안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문제 대응에 참여하고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촉구했으며 한국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 발의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역대 주한미국 대사는 군사 외교 전문가가 주로 임명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외교관 출신 대사와 달리 미 행정부와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양국의 직접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외교 안보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만으로 그동안 주요국 대사 인선에 비해 한국은 뒤늦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외교 우선순위 논란도 있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장기 공백을 끝내고 정치 중심의 새로운 외교 채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 한 해를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해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17개 부처가 총 출동해 78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올해 재외동포 지원 방향을 담은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중장기 동포 정책의 올해 실행안입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세부 과제만 78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올해 가장 먼저 확립하는 건 기초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가 몇 명인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또 해외 거주 한국 국민이 영사관에 등록하는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앞으로의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됩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한국어 교육 협력 체계를 만들고 한글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세대 동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재외선거 참여 여건을 개선해 해외 거주 한인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고려인처럼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동포들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합니다. 경제적 연결고리에도 힘씁니다. 귀국을 원하는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청년 인재 유치를 늘리는 한편 K브랜드를 활용한 한상 경제권 구축도 지원합니다. 현장에서는 정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 마련돼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치솟는 생활비를 버티지 못한 미국 가계가 대출에 기대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 이용률이 8년 새 7%포인트 급증한 가운데 신용카드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란, 빵, 육류 등 기본 식료품 장바구니 물가가 2019년 대비 40% 넘게 올랐고 중간 임대료는 월 1,895달러로 6년 전보다 40% 이상 뛰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월 주거비는 2,800달러를 넘어서며 72% 증가했고 유가 불안으로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벌이는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실질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버티지 못한 가계는 결국 대출에 기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개인 대출 이용 비율은 2017년 31%에서 지난해 38%로 8년 새 7%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개인 대출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16% 급증했고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9,300달러에 달합니다. 개인 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신용카드 금리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잔액은 1조 8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균 금리는 21%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개인 대출 평균 금리는 12%대로 두 상품의 금리 차이가 약 10%포인트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25,000달러의 카드 빚을 개인 대출로 전환하면 5년간 약 7,200달러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개인 대출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빚을 지는 이유입니다. 미국 성인의 55%가 카드를 여유 소비가 아닌 식비, 공과금 같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해 빚을 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주거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산층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경기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합법인지 뉴욕과 뉴저지 현행법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붙는 가게가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카드사에 건당 통상 1.5에서 3.5% 수준의 처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기준을 짚어봤습니다. 결론은 뉴욕과 뉴저지 모두 카드 수수료 부과 자체는 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뉴욕주는 2024년 2월 11일부터 개정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카드 결제 총 금액을 구매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나란히 표시하거나 카드 기준 가격을 먼저 표시한 뒤 현금 할인을 안내하는 방식은 합법입니다. 다만 계산대에
카드 수수료 3% 부과 등의 안내문만 붙여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최종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소비자는 계산하기 전에 카드로 내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상한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금액은 카드사에 실제로 내는 처리 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건당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도 같은 원칙입니다. 2023년 시행된 주법에 따라 실제 처리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소비자 사기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데비카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 수수료 부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를 추가하거나 실제 처리 비용을 초과해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부당하게 청구받았다고 판단되면 뉴욕과 뉴저지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가 아직 2년도 더 남았지만 민주당 잠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조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정치의 시선은 벌써 2028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8년 미국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더 이상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최근 행사에서 대선 재도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도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 앤디 베이시어 켄터키 주지사 등도 직접적인 선언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일찍 움직이는 배경에는 뚜렷한 유력주자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선 구도가 열려있는 만큼 각 후보들이 지지층을 선점하기 위해 조기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행사에서는 흑인 유권자 등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공개 행보가 이어지며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도 변수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직접 대선에 나서기보다 젊은 진보 후보들을 전면에 세우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 확장 전략과 진보 결집 전략을 둘러싼 노선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공화당의 경쟁 구도와도 맞물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공화당은 비교적 결집된 흐름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아직 패배 원인과 향후 전략을 두고 명확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내부 경쟁이 먼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2028년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케이티 브릿, 톰 코튼, 니키 헤일리 등도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내부에서는 중도냐 보수냐의 노선 논쟁 없이 트럼프 노선 계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치의 시선은 이미 2028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이 뒤에서 접근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교통 단속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한 남성은 경찰을 상대로 협박 전화를 했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최근 성추행 사건과 경찰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를 모두 신속히 검거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경 포트리 레이모인 애비뉴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30대 남성 용의자가 뒤에서 접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31세 남성 호세 유쿠테 게라로 특정하고 그를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 뉴저지 티넥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버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교통단속 이후 경찰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스트라우즈버그 출신의 31세 남성 데니얼 제이 말로는 이날 오후 5시 13분경
포트리 지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은 뒤 현장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불만을 품은 말로는 약 20여 분 뒤인 오후 5시 35분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폭력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위협을 신빙성이 있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가중폭행 및 테러 위협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말로는 이후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신속한 수사와 인근 지역 경찰의 공조를 통해 용의자를 단기간 내 검거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AI 시대를 둘러싼 불안이 현실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20대 남성이 AI 업계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일 새벽 샌프란시스코 올트먼 자택을 공격한 뒤 오픈 AI 사무실까지 이동해 추가 침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AI 기업 경영진의 명단과 주소,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극단적 신념에 빠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방화 등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I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진 이번 사건은 기술 불안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해지가 가입만큼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이른바 클릭 취소 규정 도입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규정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은 간단하지만 해지 과정은 복잡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벌금 부과와 함께 소비자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5월 8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미국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수익을 늘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1분기 수익이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으로 주식과 채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시티그룹도 순이익이 58억 달러로 42% 급증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56억 달러로 19% 증가하며 두 은행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늘고 대형 투자은행들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종교 영역까지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내고 AI로 구현된 예수 아바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기술업체는 분당 약 2달러를 내면 영상 형태의 AI 예수와 대화하며 기도나 위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도 교리를 학습한 챗봇이나 로봇 승려 형태의 AI가 등장하며 이른바 종교 AI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AI가 인간의 지적, 영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전문가들도 AI가 신자들에게 수행 과정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